자, 이번 시간에는 토종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 토종법 용어에서 그런 데로 한 문제 나옵니다. 1번 정비사업 그러면 정비사업은 간단해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 정비사업인데 포인트는 정비구역 안 그리고 6번이면 가로구역이면 가로구역 안에서 그 말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한다 이 얘기인데요. 다만이 중요합니다. 재건축이면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 말은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요. 재건축은 정비구역 밖에서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징이 6가지 잡아야 되는데 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일단은 저소유 주민 집단 거주 그거 잡아놓고 극희열악 주거환경 재개발은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은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가로주택은 정정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이것은 함정 쓰질 않아요. 문제가 나오면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가로구에서 정정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하기 시행하는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 옵니까? X입니까? 너무 빨라서 몰라요? 거기 있는 말을 쫙 써놓고 이걸 갖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물어보지 함정 쓰질 않아요. 그러면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가로구에서 정정가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하게 시행하는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 옵니까? X입니까? X 그려야지. 정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만 붙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특징만 잡으래. 특징만. 주거환경 개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주민 이 말이 있고 그러면서 재개발,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기반시설 상태가 극희열악이냐 열악이냐 양호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희열악이면 너는 주거환경 개선이고 열악이면 재개발이고 양호면 재건축이고 상업공업이 나오면 도시환경이고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에서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고 정정가로 유지하고 그러면 가로주택이고 특징만 잡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 2번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인데 이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개념들이 큰 것들이 기반시설 국계법 시간에 배웠던 기반시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민 몇 명이 쓰는 개념이 작은 것들이 공동이용시설. 그래서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구,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업시설 이렇게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큰 것들은 기반시설. 주민이 공동 쓰는 놀이터, 마을회관, 구판장 작아요. 그런 것들은 공동이용시설.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원을 이해합니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니까. 주거환경,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은 정비구역 안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왜 정비구역 안 이거를 진하겠냐 그러면 옛날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주로 이거 함정 쓰다가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 요즘 이게 함정이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따로인데 재건축은 일단 뭐가 없고요. 지상권자가 없고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없고 갑은 정비구역 안 그러면 구역 지정하고 나번 정비구역이 아닌 그러면 구역 지정을 안 하고 이런 얘기요. 그래서 갑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포인트는 및이죠.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주의해가지고 재건축은 토지만 건물만 소유한 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평소에는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조합이 딱 설립되는 순간 나가라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가지면 소유자가 됩니다.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그 말 대신에 가로구역이에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러니까 문제 타겟은 재건축이죠. 재건축. 그 다음 참고 이제 가로구역에서 말하는 가로구역이랑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 이 10,000 이상이면 참고로 10,000 이상이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 미만 돼야 되고 두 번째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돼요. 통과도로 4m 이하는 괜찮다. 4m 미만 그러면 딱 좋았는데 건축법상 통과도로가 몇 m 이상이요? 4m 이상. 그러니까 4m 미만 그러면 딱 좋았는데 법끼리 사인 좀 안 맞았어요. 4m 이하는 일단 제외하고. 세 번째, 그 가로구역 안에 노후 불량 건물 수가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돼야 되고, 네 번째,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20가구 이상은 돼야 돼요. 다섯 번째,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할 때는 몇 층까지 하냐 그러면 용도 지역별 국계법에 있는 용도 지역별 층수 이하인데 2종 일반 주거는 1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타겟이 안 되니까 2종 일반 주거는 15층까지 할 수 있다. 가로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러면 지문 5개가 나오니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면적은 만 미만. 통과도로 있으면 안 된다. 4m 이하는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노후 분량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20가구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서 2종 일반적으로는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옆에 문제 봅시다. 문제가 아니라 4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그러면 재건축 범위가 주택단지인데, 자, 1번이 기준입니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를 건설한 일단의 토지. 주택법에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30, 30만 있죠. 단독 30, 공동 30, 대지만. 물론 그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주택법에서 건축법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건축법은 건축허가 받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얼마 이상 할 때? 30 이상 할 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간단하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류는 주택 단지라고 하는데 1번이 기준이요. 2번 보면 1토지 중에서 즉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토지가 있는 도로나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면 각각 토지다.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이게 뭡니까? 주택 단지입니다.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 재건축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 주택 단지로. 이게 주택 단지입니다. 중간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도로가 들어가지고 이쪽 관리 따로 이쪽 관리 따로 재건축 이쪽 따로 하고 이쪽 따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2번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의 토지 중 둘 이상이 토지에 있는 도로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면 각각 토지 그 말은 재건축을 따로따로 할 수 있다 이 얘기. 세 번째, 1토지 둘 이상이 공동 관리되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우리가 200세대 건설했다.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 300 건설했다. 주택단지. 500 건설했다. 주택단지. 그러면 관리를 따로 하는데 주민들이 관리비 줄이기 위해서 3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관리사무소장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관리사무소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3개를 묶어서 동시에 관리한다면 재건축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를 묶어서 하나의 주택단지다 이 얘기고. 네 번째,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 의해서 네 번째 이러고 지금 아파트가 이러고 6개 동이 있어요. 6개 동이 재건축한다 그러면 재건축한다. 사인이 맞나 안 맞나 봅시다.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기억해야 돼요. 뒤에 묶어서 어디로 가고 위로 가고 앞에 묶어서 어디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 위가 뭐예요? 예. 이게 지금 주택단지 이게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려면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동의를 받는데 뒤에 2개 묶어서 4분의 3, 2분의 1이 위로 간다 뭡니까?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앞에 2개 밑으로 가다 뭡니까? 주택단지 외. 그리고 가로주택은 10분의 8, 3분의 2. 이거는 암기해야지.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암기하다. 이거 암기지 이해해서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 이거 아닙니까?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이러고 가로 치고 숫자 쓰라는데 암기해야지. 아파트가 6동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야 돼. 조합 만들려면 동별로 3분의 2, 2분의 1 숫자 큰 게 무조건 뭐라고? 도정법 숫자 큰 게 소유자. 숫자 작은 게 면적이요. 하여튼 둘이 붙어 있으면 4분의 3하고 3분의 2가 붙어 있으면 4분의 3이 크잖아요. 큰 게 소유자, 작은 게 면적이요. 그러면 숫자 큰 게 소유고 이 숫자 큰 게 소유자고 작은 게 면적 그거 알았으면 동 그러면 3분의 2, 2분의 1 그러면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동별 토지 면적 2분의 1 얘기고 4분의 3, 4분의 3이면 그건 똑같이 읽으면 되지. 동별 뭐라고요?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렇게 해서 뒤에 2개를 갖다 위로 올려버리면 얘가 뭐가 되고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이니까
재개발 도시환경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앞에 두 개를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주택단지 외인데 바뀐 것이 아니고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있었나요? 주택단지 외 4분의 3, 3분의 2요. 4분의 3, 3분의 2. 그리고 가로주택은 10분의 8, 3분의 2. 암기해야 되는데 이만큼 동의 받아서 사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싫어하면 나가라요. 나가라. 뭐요? 매도 청구. 근데 한 동이 통째로 싫어하면 어찌해야 돼요? 이러고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이게 뭡니까? 재건축 토지 분할. 재건축 이쪽 따로 하고 이쪽 따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따로 주택단지고 이쪽이 따로 주택단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4번이요.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 따라 분할된 토지나 분할되어 나갈 토지가 뭐라고?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5번 건축법 따라 함정은 5번입니다. 5번.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아 줄 겁시다.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입니다. 아파트 연립을 그려야지 단독을 공동을 그러면 안 돼요.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도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자 문제 봅시다. 영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이다. 노후 불량 건물에 크게 4개 봤죠. 첫 번째 뭡니까? 이거죠. 훼손, 멸실, 붕괴, 안전사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우리는 객관식이지 주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 공부예요.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쩌고저쩌고 노후 불량이요. 세 번째, 40년 뭐가 크다? 보수 비용이 크다. 그러면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거. 네 번째가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미관을 저해해서 어쩌고저쩌고 조례가 정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1번은 훼손, 멸실, 붕괴 당연히 노후 불량입니다.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잘 붙었나 봐요. 주거환경 개선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극히 열악 주거환경인데 극히 열악이 아니고 양호 나왔네. 양호. 정비개선 양호. 그럼 뭡니까? 너는 재건축이지. 도로, 상가서, 공원, 주차장 다 개념들 큰 것들이죠.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 4번 주택 재개발 사업 재개발인의 정비계획 안에 소지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지상권자도 소유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5번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고요. 2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않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 정비계획 안에 소지한 건축물 소유자. 2번 주거환경 관리 정비계획 안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재건축 정비계획 안에 소유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지상권자. 재건축은 지상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틀렸죠. 4번 가로주택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5번 재개발 정비계획 안에 소지한 토지의 소유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인데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이라는 상인데 먼저 뭐 하냐 그럼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가지고 정비 기본계에서 하나의 도시에 대한 정비,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이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나오죠. 예정구역에다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을 만들게 돼요? 정비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하는 거요? 구역 지정하는 거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하니까 기본계획은 누가 해요? 그러면 특별시장이 하고 광역시장이 하고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는 아예 나눠가지고 대도시 시장 일반적인 시장 그리고 군수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요. 하나의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조, 시, 군이 하나의 도시니까 하나의 도시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한다. 기본계획이니까 기본계획 누가 만듭니까? 하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는데 구는 수립 의무가 없다. 구는 수립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냐 그러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고 정비계획은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 돼? 여기서는 구청장이고 여기는 군수나 구청장이 여기는 본인이 해야지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지사 기초가 없으니까 여기는 누가 하고 대도시시장이 여기는 누가 하고 시장이 여기는 누가 하고 군수도 하는 거예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만 없지 정비계획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굽니까?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자고 그러면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광역이요.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누가 하고? 특별시장에. 여기서는 광역시장에. 본인이 해야지 특별자치시장에. 본인이 특별자치도지사. 본인이 대도시장. 여기는 누가 하고? 도지사. 그러니까 이건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해야 33페이지 다시 기본계획부터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기본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그러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야.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군은 기본계획 수립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는데 군수가 안 한다. 그거 알고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타당성을 둡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반드시 그 말 대신에 문제가 나오면 필수적이다. 그러고 나온다 했어요. 대도시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필수적이다. 그러면 맞다 이 얘기입니다. 대도시까지는 반드시 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그럼 반드시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아무런 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시장은 본인이 직접 확정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받고 그리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얘가 은근히 나와요. 국장한테 보고한다. 국장한테 보고한다. 기본계획은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인데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시정군수. 이거를 봐봐요. 자, 여기서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대. 이거를 줄여서 도정법에서는 뭐라고 쓰기를 하는 거? 도정법은 얘를 줄여가지고 시장, 군수를 쓰는 거예요. 도정법은 이렇게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줄여서 뭐란다? 시장, 군수로 한다. 개발법에서는 이거 누가 해요? 물으면 개발법은 지정권자 밀다가 도정법은 누가 해요? 그러면 시장군수. 얘를 밀어야 돼. 도정법은 모든 거는 시장군수. 그때 시장군수가 누구냐?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시장군수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시장군수는 법에서 줄여서 쓰기로 했으니까 시장군수는 그러면 읽으면서 우리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장은 한 번쯤은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신설되고 출제 안 됐으니까 좀 주의해야 돼요. 기본계획에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게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다 정비사업 하겠다. 이게 뭡니까? 예정구역. 예정구역별로 뭐가 나오게 돼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 예정구역 정비계획 언제 수립합니까? 2015년도에 수립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데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잘 나간다 그러면 2015년도에 정비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2015년 되면 정비계획을 만든다 그 말은 구역 지정하겠다는 얘기요. 정비계획을 만든다 이 말은 구역 지정한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2015년 되면 당연히 정비계획을 만들고 구역 지정할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2015년이 지나고 몇 년이 넘어가는데 1년이 지나가는데도 누가 시장 군수가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안 만들면 주민들 가가지고 시장 군수 뭐하냐 만들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인데 이 제도가 신설되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 사유가 기억, 니은, 디귿인데 방금 기억만 했어요. 기억. 정비계획 수립시가 1년 이상 경과했는데 수립을 한다. 니은이나 디귿이 나오면 걔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니은, 디귿은 몰라도 괜찮아요. 뭘만 알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한다. 그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니은, 디귿은 몰라도 괜찮은데 기억을 모르면 기억은 함정이 돼요. 1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한테 위반 제한한다. 하나만 딱 잡아요. 1년이 지났는데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면 1년이 지났는데 정비계획 수립 안 되면 시장군수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제한 받았으면 60일 내에 반년 여부 통보한다. 1회 30일 연장한다. 참고로 우리가 제한이 몇 번 나오냐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아까 주기지 했죠. 기반시설 지구단위 위반 제한했죠. 또 도시개발법 시간에서 마찬가지로 이 구역 지정하자고 제한 들어가는 거요. 또 도정법에서 정비계획 수립 제한 들어간 거요. 항상 제한할 때는 얼굴만 들이대지 마라 그랬죠. 항상 뭐 들고 간다? 서류 들어가 서류. 이러이런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제한한다. 그러면 그 서류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뭔가 서류 첨부해가지고 제한하는 거예요. 안 써놨지만 그런 서류가 나오면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제출하면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위반 제한 제도가 생기고 안 나왔으니까 답 낼 수 있는 게 그게 전부 다요. 자, 1년이 경과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정사한테 제한할 수 있다. 제한받으면 60일 내 대답하되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 두 개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정비구역 지정 제한은 이거죠. 자, 얘들이 여기 누구가? 군수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한테 어쩌고 지정 신청하고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지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하고 결론적으로 구청장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신청하고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신청 없이 직접 지정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 등의 시도지사한테 신청하고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정비구역에서 직접 지정하고 직접 지정을 하든 아니면 신청받아 지정하든 심의는 반드시 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했으면 고시는 반드시 하고 거기서는 4번 잡아요. 4번 국장한테 보고한다. 은근히 이게 잘 나와요. 기본계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지정고시 효과인데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본다. 쉽게 생각이 돼요. 간단하게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거기는 뭐가 됐다? 지구단위 계획이 됐다.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됐다. 2번은 정반대 말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정비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비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가 된다? 정비구역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말도 한다는 얘기요. 쉽게 생각해야 돼요.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된 거예요. 이제 반대로 정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가 된다? 정비구역이 된다. 그리고 3번 정비구역안의 행위자는 도시개발법 참고를 아까 했죠. 건물터 도축 뭐만 빼고 똑같다? 대수선만 빼고 똑같아. 대수선이 도시개발법은 허가사항이지만 도정법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제 정비구역 지정 해제 관한 사항인데 1번 보면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 하의한다. 2번 직접 해제 할 수 있다 나뉘는데 1번 하의한다가 중요하고 이미 한 문제 났어요. 이미 한 문제 났지만 또 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런 걸 알아야 얘들이 지정권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자, 지금 이 5가지 사유가 있으면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고. 얘들은 어쩐답니까? 해제 신청. 얘들은 어쩐다고요? 해제 신청. 해제 신청 받았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지금 먼저 하여한다요.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다음 같은 5가지 사유가 있으면 직접 정비구역 해제해야 된다. 시, 군, 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해야 되고 해제 신청 받으면 시도지사는 해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사유가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 예정구역 해제. 내용을 이해해서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푼다? 풀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시간초가요. 시간초가. 예정구역 해제 몇 년이요? 3년. 앞뒤만 싹 빼고 뭡니까? 3년. 참 정비구역인데 정비구역은 재개발하고 재건축해가지고 재개발은 4개 있는데 공통점이 추진위가 있냐 추진위가 없냐. 거기 어디다 줄 거놨습니까? 예, 추진위의 승인 기억하고 대근에다 추진위원회가 있죠.
추진위원회란 말이 있으면 그냥 뭐로 가고 2년 가고 추진위가 없으면 3년 간다. 읽다가 추진위가 있으면 너는 2년이고 없으면 3년이고. 세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몇 년입니까? 소유자가 한다 따지지 말고 그냥 도시환경 정비사업 몇 년이요? 5년이요. 5년.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몇 년? 15년 플러스 얼마? 3분의 2. 그리고 다섯 번째,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직접 해제 하의한다.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 군, 구청장은 시도한테 해제 신청 하의한다. 시도에서는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암기해야 돼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예정경 3년,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가 있으면 2년, 없으면 3년. 그리고 도시환경은 5년, 주거환경에서는 15년 플러스 3분의 2, 추진위 승인 취소, 조합설립 인가 취소. 그리고 이 문 열고 나와가지고 계단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추진위가 있는 게 2년이요, 없는 게 2년이요. 이게 헷갈리니까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 추진위가 있으면 2년이고 없으면 3년이다. 방법이 없습니다. 헷갈리면 항상 그 생각이 돼요. 내가 헷갈리면 그 부분은 시험 문제예요. 본인이 헷갈리면 그런 부분이 시험 문제다. 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번은 직접 해제인데 직접 해제 뭐냐?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시도 대도시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직접 해제할 수 있답니다. 이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해제가 두 가지요. 해제 하의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고. 원래 우리는 해제 축소는 끝맺음 뭐라고요? 해제 축소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위가 당연한 얘기고 밑에 할 수 있다. 얘를 신경 써야 되지. 할 수 있다는데 시도 대도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직접 해제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둘,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1번, 2번은 의미가 없어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대요. 안 되겠어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세 번째, 얼마 이상이?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 3번을 딱 잡으면 3번은 토지승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하면 그때는 해제,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해제 효과는 무슨 얘기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전에 뭐 했는가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해제되면 용도적은 정전을 환원하고 지구단위 폐지된다. 그 말이나 똑같아요. 정비구역 해제되면 용도지역도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문제 1번입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기본계획 20년 단위 수립한다. 20년이 아니고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2번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는데 이 기본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정비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사업계획서 내용이 뭐가 있는지 다른 법은 이게 눈치로 풀 수가 있는데 얘들은 눈치채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포기요, 포기. 정비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기본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특징 잡기가 힘드니까 그쪽은 포기했다 생각하고. 그러면 2번 산업의 유치업종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어쩌라고요? 통과. 불안해하지 말고 웃으면서 통과요. 네 몰라도 나는 네 몰라도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요. 너 몰라도 넘어가요. 3번 기본계획 작성인의 작성 방법은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고향 앞으로 가야 돼요. 누구예요? 모르면 누구라고? 간첩이라고. 간첩. 모든 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고. 국장이 정한다. 4번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했으면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보고를 잘 물어본다니까. 보고를. 기본계획 수립에도 보고하고 국장한테 보고하고 정비구역 지정도 국장한테 보고하고. 4번 알아보래요? 알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5번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10년마다 타당성부터 10년이 아니고 5년, 재검토는 5년. 그러니까 2번에서 있는가 말든가 있든가 말든가 넘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의 유치업종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없는 모양이다. 한 번 나왔으니까 암기할까요? 또 이 지문이 안 나와요. 다른 지문이 나오니까 암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2번 알아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갔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 시, 군,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 해제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되면 어찌해야 돼요?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2번 조합 설립인가 취소되면 당연히 해제 신청해야 된다. 재개발입니다. 자, 재개발입니다. 2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붙어야 돼 이제? 추진위가 붙어야 돼. 있습니까? 있네. 2년 맞고. 4번 정비 예정교역. 예정교역은 몇 년 찾아야 돼요? 3년. 내용을 보면 안 돼요. 내용 우리가 안 봤으니까. 예정교역은 3년. 3년 있습니까? 있고. 5번 도시환경. 내용 보지 말고 몇 년이요? 5년.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4년짜리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푼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났던 거니까 어쩐다고요? 암기해야 된다고. 간단히 예정교육 3년,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있으면 2년, 없으면 3년, 도시환경 5년, 주거환경 개선 15년 플러스 3분의 2, 추진 승인 취소, 조합설 민가 취소. 그러면은 어쩐다? 해제해야 한다. 이게 났으니까 혹시 할 수 있다가 나오게 되면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3번 재건축 안전진단 확률 반반입니다. 얘도 출제 잘 됩니다. 첫 번째 안전진단은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 시장군수요, 시도요. 자꾸 여기서 그 뭐입니까?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는 정비계 수립할까 말까? 재건축할까 말까? 잘 들어보세요. 이 재건축은 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구역 지정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할까 말까 그 말은 구역 지정할까 말까 이 얘기입니다. 재건축 시행 결정은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하고 하겠다는 얘기요.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하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을 만들려면 먼저 안전진단 해라 이 얘기입니다. 정비계획을 안 만들고 바로 재건축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누가요?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예정교육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두 번째는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신청했을 때. 그래서 1번에는 포인트가 2개 나온 거예요. 안전진단 누가 한다? 시장군수. 두 번째 토지등 소유자가 신청한 데 얼마 동의? 10분의 1. 함정이 2개 있고 2번에는 함정이 3개 있어요. 3개. 시장군수가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신청하게 되면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는 첫 번째 며칠 내? 30일 내. 두 번째 진단할까 말까 실시 여부 결정해서 세 번째 요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셋 다 함정이요. 며칠? 30일. 30일에 진단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할까 말까를 결정해서 시도한테 보고한다. 이러면 안 되고 신청자한테 통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3번 중요합니다. 진단 비용은 시장군수 부담이 원칙입니다. 시장군수가 부담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할 때는 그자에게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4번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이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이러면 안 되고 주택단지 내 건축물인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는데 그 가로 안에 포인트는 뭐냐? 박스 안에 포인트는 사유를 알려고 했지 말고 천재 주변들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 사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사유가 함정이 아니니까 누가 인정하는 거? 그래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 포인트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 바뀐다고 시도가 인정하는 거.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포인트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겁니다. 2번 이제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군수가 판단했더니 안전진단 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진단 하기로 했으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기관을 갖다 선정하는 거예요. 안전진단 기관 그러면 무슨 이제 공단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진단기관이 있는데 진단기관한테 진단 의뢰하면 진단기관은 진단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군수하고 신청자한테 주고 2번에 1번 함정이 없어요. 2번 자 그러면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인데 2번의 포인트는 정비계 수입 결정,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을 누가 한답니까? 시장군수. 이게 함정이고 시도가 아니라 시장군수. 3번 시장군수는 정비계 수입, 재건축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에게 결정 내용과 결과 보고를 제출한다. 3번 함정이 없어요. 시도한테 알려라 이 얘기고 4번 시도에서는 필요하면 진단 결과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면 공단이나 연구원에다가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또 중요합니다. 시도가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했더니 해봤던 얘가 진단 결과가 적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도가 시장군수한테 정비의 수립 결정 취소하세요. 재건축 결정 취소하세요.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금 내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함정이 자 1번의 함정이 안전진단 누가 한다? 시장군수. 자 요청할 때는 얼마 동의다? 10분의 1. 그 두 개 잡아야 되고 2번에서는 3개요. 요청받으면 30일 내 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요청단 통보. 함정 3개고 3번은 진단 비용은 그래도 함정입니다. 시장군수 부담인데 요청하면 그 자기 부담할 수 있다고. 4번은 진단 대상이 단지 내 주택 단지 내 건축물인데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함정이 2개 있어요. 2번에 1번 함정 없고 2번 재건축 결정, 정비계 수익 결정 누가 한다? 시장, 군수. 첫 번째 함정이고 그 저 밑에 5번이죠. 재건축 결정 취소, 정비계 수익 결정 취소 요청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그게 답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문제 1번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려면 정비 예정기간 소지한 건축 및 부속도시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 말이 됩니까? 얼마 동의라고요? 10분의 1 말이 안 되고. 2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 진단 실시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지. 제외할 수 있다. 3번 시특법 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단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시특법에 의한 시설안전공단도 있고 무슨 연구원도 있고 그런 데서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가 있고. 4번 천재지변등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할 때 진단 실시해야 된다. 뭡니까? 2번 4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택이 붕괴되는데 들어가서 진단해야죠. 깔려 죽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붕괴되니까 그런 것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해야 되고. 5번 시장 군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 부담하지 않는다. 원칙은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한다고. 이게 만든 것이 아니고 기출문제니까 실제 문제는 쉬워요. 모르는 것은 아예 모르는 거고.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이 조합도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요. 좌우지간 조합은 3문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도시개발 조합, 정비사업 조합, 주택 조합. 3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정비사업 조합 만들려면 먼저 추진위 만듭니다. 추진위원회 만듭니다. 추진위원회는 하나만 만들고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반수 동의고 두 번째 추진위원회 글자 몇 개라고요? 5명이니까 5인 이상 위원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 군수 승인 받습니다. 1번에 함정이 3개 들어갔어요. 하나 만들고 빨리 만든다. 과반동이다. 몇 명 이상이 모이냐? 5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 누구? 시장, 군수 승인입니다. 두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안 만들어요. 다 해봤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동네는. 추진위원회 만들면 더 늦어요. 더 늦어요. 3번,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 방법은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4번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자동 동의가 됩니다.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으면 자동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5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문제 나오면 답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반복해주고. 두 번째 조합 설립인데 조합 설립 아까 했죠. 조합 설립 그러면 이 조합 설립 인가권자 누굽니까 하면 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가 조합 설립하려면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가 이게 지금 동의 받으라 그러면 아까 이제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얼마 동의냐. 두 번째 재건축 얼마 동의냐. 이때 재건축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 주택 단지냐. 두 번째 주택 단지 외냐. 세 번째 뭡니까? 가로주택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주택 단지가 이게 지금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이게 뭐라고요? 주택 단지. 단독이 밀집돼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단독이 밀집돼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배우세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관리,
도시 환경이 들어가면 도대체 말이 안 되고 도시 환경은 상업공업이니까 단독이 밀집되어 있는 데서는 뭐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이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셋 중에서 찍어봐요. 재개발 땡, 재건축 땡, 주거환경 땡, 네, 기반시설의 상태. 이 지역의 기반시설 상태가 기반시설이 극히여라 뭐라고요? 주거환경. 기반시설이 열악 뭐라고요? 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 뭐라고요? 재건축. 지금은 뭐라고? 지금은 기반시설이 양호예요. 양호. 그럼 뭐 한다고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아니요? 아니라니까. 이런데 재건축 한다고 못 한다고? 한다고. 그게 지금 이거예요. 주택단지 외에. 이건 아파트 단지니까 뭐고 주택단지고 아파트 단지가 아니니까 주택단지가 아니고 주택단지가 아니지만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뭐 한다고? 재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주택단지 외라고. 주택단지 외. 얘는 뭐고? 주택단지고 아파트 단지고. 그러면 6동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6동이 있으니까 동 얼마 받고 3분의 2, 2분의 1 받고 플러스 단지 전체 얼마 받고 4분의 3, 4분의 3 받고 암기 딱 하고 암기가 됐으면 어쩌라고 뒤에 두 개를 갖다 위로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이 두 개를 갖다가 밑으로 붙여 이로 붙이고 얘가 얼마고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암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야지 주택단지에서 통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얘를 확실히 딱 암기해야 D가 위로 가고 앞이 밑으로 가고 10분의 8하고 3분의 2 몇 번 연습해서 암기해야 돼요. 복잡한데 포기 절대 안 돼요. 포기하면 내년에 저 또 봐요. 올해만 딱 보고 끝내야 되니까 올해 보고 끝내야 되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되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축 주택 단지 해가지고 일부러 순서 맞춰놨대요. 동 전체에서 앞에 뒤에 묶고 뒤에 두 개 묶어가지고 뒤에 두 개는 위로 보내고 앞에 두 개는 밑으로 보내고 그리고 10분의 8, 3분의 2. 자, 2번 이제 동의 방법입니다. 동의 방법 해가지고 토유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재개발 도시환경이면 다음 항목 기준 한다 해가지고 자, 기억 한 필의 토지 하나의 건물이 이거 나중에 문제가 이거 재개발 때 소유자 몇 명이요? 사람 계산 문제 나오니까 한 필의 토지 하나의 건물이 수인공에 속한다. 토지 하나 이 토지 하나 건물 하나를 10명이 가지고 있어요. 소유자 몇 명? 1명.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으면 더해가지고 1명. 혼자서 토지 건물이 100개, 1000개, 10,000개 가졌다. 그래봤자 1명. 자고로 무조건 1명입니다. 1인, 1인, 1인. 재건축은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여러분 소유권은 단독, 구분 소유권은 공동이요. 재건축은 단독도 하고 공동도 하니까 소유권이면 단독이고 구분 소유권은 공동이고 단독 공동을 갖다 7명이 공동 소유한다. 소유자 1명. 혼자서 단독 공동 100개 가졌다. 소유자 1명. 결론은 쉬워요. 무조건 1명이에요. 무조건 1명. 사람 수 계산할 때 무조건 1명이요. 혼자서 100개 가져도 1명이요. 100명이 하나 가져도 1명이요.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3번 추진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금을 취득한 자는 그대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번 국공유지는 관리청을 소유자로 봅니다. 국공유지는 관리청 소유자 보고 5번 동의 방법은 상식적으로 서면 동의지 구두 동의는 없어요. 전화로 동의했네. 말이 안 돼요. 서면. 동의서에다가 자 동의 방법이 도정법이 좀 앞서갑니다. 도정법이 옛날에는 인감도장 또 뭡니까? 인감증명서 요즘 그게 아니라고 어쩐다고? 찍고 지장 찍고 뭐하고 사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데 해외에 있거든가 아니면 법인이면 어쩔 수 없이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도정법은 동의 방법이 지장, 그 다음에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해외에 있거나 법인이면 방법이 없으니까 인감도장 플러스 인감증명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처리하는데 동의 처리는 좌우지간 항상 뭐뭐 전에는 처리가 돼요. 뭐뭐 전에 처리되는데 도정법에서 동의 처리는 항상 쌍방한테 동의 상대방한테 하고 시장 군수한테 하고 동의 상대방하고 시장 군수에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할 때 갑이 있어요. 갑이. 자, 이번에 뭐 만듭시다? 추진위원회 만듭시다. 얘가 동의했어요. 동의. 추진위원회 동의한 자는 그대로 추진위원회 만들고 그다음 뭐 만들까요? 조합 만들 때 이 동의가 그대로 뜬다고 승계가 된다고 승계. 근데 얘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는데 조합 설립에는 동의하기 싫어요. 그러면 얘가 어쩐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말을 하라고. 어쩐다고? 나는 동의한 거 철회다. 조합 만든 건 반대다. 그러면 이 반대 의사표시, 철회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추진위원회한테 하고,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 찾아가서 추진위원회 승인받죠?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 승인받고 추진이 탄생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또 동의서 첨부해가지고 시장, 군수 찾아가서 뭘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요. 인가 받고 등기하게 되면 이제 조합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의사표시를 갖다 반대한다. 의사표시 첫 번째 누구한테 보내고? 추진이 보내고. 추진위한테 보낸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이게 동의 한 명 동의 받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동의할 때 어렵게 받아가지고 반대 의사표시 하게 되면 이 철회는 언제까지만 가능해요? 추진위가 동의서 거쳐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신청을 딱 하게 되면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까지만? 신청되기 전까지. 신청되기 전까지만 동의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했습니다. 자동 동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싫어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의사표시 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어쩐다고? 신청하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가 전에 반대 의사표시 하면은 얘가 받아자마자 안 받는다니까. 얘가 내 거는 반대다, 나 안 한다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들어가게 되면 얘가 못 들은 척하고 이러고 미리 먹게 되면 어쩐다고? 제 동의 철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니까 법 개정해가지고 누구한테 하고 얘한테 하고 누구한테 한다? 얘한테 같이 쌍방했다. 시장, 군수한테도 하고 얘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한테 자 얘가 통지한 날이 이 날이 빨랐냐? 시장, 군수가 받으면 받은 즉시 얘한테 알리는 거예요. 갑의 동의서는 빼라라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얘한테 통지할 때가 빨랐냐? 얘한테 도착한 때가 빨랐냐? 둘 중에 빠른 날 철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 중에 빠른 날. 도정법 동의 철회는 항상 항상 양쪽이다. 시장, 군수한테 보내고 동의 상대방한테. 양쪽에 보내니까 언제가 효력이 발생하냐 그러면 시장, 군수가 받아가지고 통지한 때가 빨랐냐? 동의 상대방에게 도착한 때가 얘가 보내는 거. 이게 빨랐냐? 도착이 빨랐냐? 여기서 통지한 때 빨랐냐? 둘 중에 빠른 날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6번, 7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지가 뭐뭐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도정법 동의 처리는 양쪽에 다 해야 된다. 양쪽에 다 하게 되면 언제 동의 처리 효력이 생기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또는 시장, 군수가 통지한 때 둘 중에 빠른 날 효력 발생. 그 다음에 3번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사유인데 얘도 가능성이 높게 봐야 돼요. 이 조합설립 인가 취소 사유 만들어 놓고 출제가 안 됐어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한다. 숫자 암기 다 해놓고 하여한다. 예틀은 문제됩니다. 첫 번째 동의한 자 2분의 1, 3분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이나 소유자 과반수 해선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합 등이죠. 조합 등 그랬으니까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 설립인가 취소. 지금 두 개 다 잡아놨어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하여한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 하여한다. 둘 다. 그 사유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1번 동의한 자 추진위 구성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아니면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 승인 취소해 주세요. 조합 설립인가 취소해 주세요. 그럼 어쩐다고? 취소해야 한다. 두 번째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돼 버리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상식적으로 정비사업 안 하니까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니까. 2번은 상식인데 1번이 상식 안 되니까 1번 잡아요. 1번. 동의한 자 2분의 1에서 3분의 2 아니면 전체 소유자 과반수. 거기서 추진위의 승인 취소 요청 들으면 해야 된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 들으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4번 조합의 법인격입니다. 조합은 법인 얘는 도시개발조합과 똑같습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등기하면 성립한다.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정비사업조합 문구 쓴다. 그것만 틀려.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 준용 똑같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조합원인데 특히 조합원에서 답이 잘 나와요. 조합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를 모르게 되면 뭘 몰라요? 조합을 몰라요. 조합원을. 재개발의 조합원이 누굽니까? 물어보면은 누구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그자가 누구냐고.
정비규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토지등 소유자인데 가로 중요해요.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재건축 가로주택 동의 못해 나가 뭐요? 매도 청구요. 쫓겨납니다. 자, 다음에 해당할 때는 한 명만 조합원이요. 대표하는 1위를 조합한다. 토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공요. 땅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하면 조합원은 한 명이 한 명. 두 번째,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면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이런 얘기했죠. 자, 4개 필지 있습니다. 소유자가 A고 B고 C고 D고 각각 다르면 각각 소유자가 다르니까 전부 다 한 명이 조합원인데 알고 봤더니 아빠, 엄마, 아들, 딸이더라. 1세대더라. 더해봤자 조합원은 한 명이다. 한 명. 세 번째, 조합설립 인가 후 1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해서 수인이 보유하며 무슨 얘기냐? 갑이 욕심맞게 재개발할 때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조합은 몇 명이요? 한 명이 한 명. 끝난 다음에 얘 집 몇 개 줘요? 원칙 하나, 예외. 얘가 개인입니다. 개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가 아니고 순수하게 개인이에요. 개인.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최대 몇 개 할 수 있다? 원칙 하나. 최대 몇 개 할 수 있다? 큰 집, 작은 집이야지. 큰 집, 작은 집.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몇 개 받다? 2개까지 받아. 2개까지 받을 수 있다. 2개까지. 근데 얘가 5개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최대 몇 개밖에 안 돼? 2개밖에 바꿔야지. 명의를 바꿔가지고. 자, 합을병 해가지고 이거 5명으로 딱 바꿔놓으면 조합을 1명 벌 거냐, 5명 벌 거냐 이런 얘기요. 1명이었는데 나눠놓으면은 언제 했다고요? 조합설립 인가 후에 했다. 그러면 1명. 조합설립 인가 전에 했다. 그러면 5명 이 얘기입니다. 3번은 그여기요. 조합설립 인가 후에 전원 행위를 하게 되면 묶어가지고 1명. 2번 조합원의 지위 양도 원칙 조합설립 인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될 때 조합원의 권리 취득한 조합원이다. 이 말은 조합원의 지위 양도 허용입니다. 원칙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 보게 되면 주의할 것은 투기과열지구 뭐만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에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양수 가로에서 뭐는 제외한다? 상속 이혼은 제외한다. 그게 잘 나와요. 상속받은 거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받은 거 그것은 지위승계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다만 양도자가 이 사람한테 사모는데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왜 팔고 가냐? 첫 번째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갔네. 두 번째 전원이 상속주택에 이사 갔네. 세 번째 전원이 해외에 있죠. 전원이 2년생 해주로. 네 번째 경매나 공매로 나갔을 때 포인트가 전원 2년입니다. 그리고 경공매 그자들한테 주택을 사게 되면 토지 사게 되면 어쩐다고요? 조합원 지위를 얻습니다. 그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사다 걸리면 밑에 지위는 고사하고 현금 청산하고 3년 3천 처벌받아요. 조합원의 지위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일단 2명을 봐줘야 돼요. 뭐는 상속하기 위원은 됩니다. 봐줘야 되고 자, 이 사람한테 사면은 또 됩니다. 전부 다 다른 도시 이사 간다. 전원이 상속주택 이사 간다.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주료, 그리고 경공매로 사면은 됩니다. 6번 조합의 임원입니다. 임원.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요. 비리 방지해가지고 조합장 이사가 똑같아요.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 사업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야지. 임원의 결격사요. 자,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 자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임원의 결격사를 자주 안 물어요. 개발법은 자주 물어보는데 도정법은 내용이 원체 방대하니까 결격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마만 봐요. 마만. 도정법 일반으로 벌금 100 이상 형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벌금 100 5년인데 다른 법은 안 돼요. 도정법 위반해서 벌금 100 그리고 5년이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하며 그 뒷말이 잘나요. 언제 퇴임하냐 또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퇴임 전에 한 행위가 유효하냐, 효력을 잃냐, 잃지 않냐,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 말을 잘 물어보니까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대의위원회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위원을 여기 이제 두어야 한다니까 또 나왔죠. 개인 점수. 개발법은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필수다. 대의위원 수는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을 하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시험 문제가 조합원이 3,000명이면 대의위원회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3,000명이다 그러면 그냥 100에서 300, 그럼 100에서 300. 5,000명이다 그러면 100에서 500. 7,000명이면 100에서 700. 그렇게 딱 맞아요. 1,000 넘어갔을 때는 계산하면 그게 딱 나온다고. 1,000명을 넘어갔을 때 1,000명이 넘어가면 일단 기본이 100이니까 100에서 7,000명이다 하면 700명 이 사이에서 대의위원을 둘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계산하면 그러고 나와요. 3번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조합장은 대의위원회 의장이고 이사 감사는 대의위원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1번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틀린 것은 1번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을 구성한다. 첫 번째 얼마 동의요? 과반수. 몇 인 이상? 5인 추진위원회. 글자 5개 그랬어요. 2번 추진위를 구성할 때는 시장으로서 승인받는다. 맞죠? 3번 추진위는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비리 방지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4번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에 특정 승계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포괄승계 전부 다 떠 안아야 되고. 5번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조합이 탄생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내야 되고 얘는 조합이 아직 법인은 아니니까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 경비는 내줘야 되고. 틀린 것은 3번이에요. 2번 조합 임원이다 옳은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 두지 않을 수 있다.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있어야 돼요. 2번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되어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맞죠? 맞죠? 3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나선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4번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면 다른 조합에 임원 겸할 수 있다 없다? 비리 방지 없다고. 5번 조합장을 포함해서 임원은 조합의 대위원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합장은 대위원이 될 수가 있지만 이사 감사는 대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5번 관리처분계. 이게 지문이 이거 내용이 길어집니다. 이건 잠시 쉬고 합시다.